고지혈증 검사, 이른바 뭐 이상지질 검사라고도 하죠. 어떤 걸 살펴봐야 될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같아도 약 먹을 사람, 안 먹을 사람이 있다. 왜 따로 그렇게 차이를 두시나요, 고 교수님?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고지혈증이라고 진단을 붙였었죠. 즉,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이면 저희가 고지혈증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네. 요즘에는 고지혈증 말 쓰지 않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그 이유는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 HDL 콜레스테롤이라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낮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지질혈증이라는 이제 진단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도 강 교수님 문제 냈듯이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여기 세 분의 환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50세 남자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 콜레스테롤도 총 콜레스테롤도 다 240으로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약을 안 드리는 분도 있고요. 어느 분은 시급하게 약을 쓴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맞춰보면은 보니까는 그 총 콜레스테롤이 240으로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는 중성지방하고 그 HDL 그리고 LDL 이게 좀 달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까 그 중간에 나를 보니까 중성지방이 250으로 제일 높더라고요. 그분한테 가장 빨리 약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중성지방 당연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LDL 콜레스테롤하고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놈은 결국 동맥경화의 주범이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첫 번째 환자 보시면은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사실 정상이죠. LDL 100, HDL 80. 그래서 저분은 사실 약을 쓸 필요가 없고요. 말씀하신 나는 이제 중성지방 높죠. 그렇지만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한 140으로 많이 높지 않고 HDL 콜레스테롤은 또 정상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치료가 아주 급박하지는 않지만 저용량의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을 저희가 쓸 수가 있겠고요. 네. 가장 급박한 분은 답니다. 다. 네. 저 보시면은 LDL 콜레스테롤 180으로 매우 높으시죠. LDL이 높네.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20으로 매우 낮습니다. 네네. 그래서 두 가지 콜레스테롤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용량의 이 스타틴 제제를 이제 시작부터 제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같은 고지혈증이라도 어떤 걸 더 주의해야 될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혈관 질환 있는 분들은 특히나 나쁜 콜레스테롤을 70 미만으로 낮춰라. 아까 전에 이제 LDL이었는데 그 네. 기준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70이면 진짜 낮은 거. 네, 맞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70 미만으로 낮추라는 거고요. 사실 2022년도 작년이죠. 저희 대한 동맥경화 지질학회에서 진료 지침을 진료 가이드라인이죠. 이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혈관 질환 있던 분들을 100 미만으로 낮췄는데요. 네. 이분들을 70 미만으로 낮추고요. 이 중에 관상동맥 질환, 심장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려 55 미만으로 낮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 그 심근경색 환자분들은요, LDL 수치가 50 정도만 되더라도 그 낮추는 약인 스타틴을 쓰도록 진짜요? 공고되어 그냥 무조건 있습니다. 거의 쓰는 거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다만 과거랑 똑같이 그냥 중등도 위험도의 환자들은 그러니까 혈관 질환이 없고 당뇨도 오래되지 않은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LDL 130 미만 그대로 가고요. 저위험군에도 LDL 160 미만으로 그거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결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 지침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고위험군일수록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 지침도 보겠습니다. 당뇨병 비만이 있는 고지혈증 환자는 중성지방 수치부터 잡아라. 그래요, 강 교수님? 예, 사실 우리 몸에 들어온 에너지가 사용되고 남는 것은 중성지방 형태로 전환돼서 저장을 합니다. 나중에 굶을까 봐. 근데 현대인들은 계속 먹죠. 굶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남아도는 게 많고 그 때문에 비만, 당뇨병 이런 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중성지방은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약물요법의 필요성은 LDL 콜레스테롤보다는 덜하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못지않게 크다는 거죠. 우리 몸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평가하는 대사증후군의 기준이 5가지입니다. 고혈당, 또 혈압 상승, 복부 비만, 그리고 나머지 2개가 중성지방 상승과 HDL 콜레스테롤 낮은 경우인데요. 사실 중성지방이 높으면은 이 5가지 중에 한 컴포넌트가 높아지는 거고 또 하나는
중성지방이 높으면 HDL 콜레스테롤이 떨어져요. 아, 그래요? 5개 중에 2개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식사 조절, 운동, 체중 감량을 통해서 중성지방을 낮추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쁜 거를 낮추는 것만큼이나 좋은 거를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그 비법도 알려드릴게요. 볼까요? 네. HDL이 낮은 당신은 이것을 먹어라. 좋은 기름, 고기, 달걀 요걸 먹으라고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마구 드실 수가 있어서 매우 맘 놓고 조심하셔야 먹어도 되나요? 됩니다. 네. 계란 많이 마구 드시면 안 먹을까요? 되고 사실은 이런 이 식품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HDL 콜레스테롤은 높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LDL, 중성지방 다 약으로 낮출 수가 있는데 HDL을 높이는 약들은 개발은 돼 있으나 모든 임상시험이 실패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구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공고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흡연하시는 분은 반드시 금연하셔야 됩니다. 예. 금연 안 하시면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담배 안 피시는 분들 문제겠죠. 그래서 네. 두 번째로는 꾸준하고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포함된 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말씀드린 지금 드시는 식단입니다. 이제 식물성 불포화 지방을 드셔야 되고요. 아무 지방이나 아니라 그런 지방을 드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는 아주 양질의 단백질, 고기는 이제 살코기를 말하는 거죠. 기름이 없는 빨간 고기가 아니라 닭가슴살 같은 고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달걀 같은 이제 아주 좋은 성분의 단백질을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만 한다고 HDL이 상승하지 않고요. 예. 반드시 이 3가지를 병합하셔야 HDL이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혈액이라는 게 정말 우리 전반적인 건강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